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레딧 괴담. 우리 가족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면 안 돼. 머리를 기르면 뭔가가 쫓아다녀. 오늘의 유머에 번역되어 아카이빙된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지켜져 왔어. 뒤에 가려진 비밀이 뭔지 밝혀진 후로는 아니게 됐지만 우리 가족 여자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걸로 유명했어. 근데 우리 가족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았어. 나는 어릴 때부터 내 곱슬거리는 머리랑은 안 어울리는 단발을 고수하면서 자랐어. 우리 엄마가 머리를 어깨 밑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거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촌들을 포함한 모든 여자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머릿결을 가졌는데도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항상 단발머리로만 머리를 잘랐어. 나이를 먹으면서 난 머리를 기르고 싶었지. 그래서 제발 머리 좀 기르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게 싫다고 엄마를 계속 졸랐어. 그냥 우리 가족 여자는 전부 그래. 심지어 우리 할머니까지도. 난 엄마나 이모한테 왜 머리를 항상 짧게 잘라야 하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예쁜 애들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였어. 우리 학교에 다니는 다른 여자애들처럼 나도 머리를 기르면 안 되냐고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지. 곧 나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로 떠나면 머리를 기를 거라고 속으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날이 마침내 다가왔고 진짜 너무 기뻤어. 드디어 지긋지긋한 고향을 벗어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내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가 마지막으로 날 안아주면서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꼭 머리는 매주 단발로 정리하라고 약속하랬어. 난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끄덕이기만 했지. 대충 알겠다는 식으로. 난 워싱턴주로 이사했어.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랑 사랑에 빠졌지. 꼭 머리를 기르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었는데 학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신경을 못 쓰게 됐어. 그러는 동안 내 머리는 엄청난 속도로 자라났지. 그리고 엄마가 전화해서 머리 잘렸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 스카이프로 가족이랑 화상 전화를 하게 되면 엄마가 자세히 보지 못하게 머리를 묶었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이모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가족이 전부 이모를 돌보느라 내가 얼굴도 안 비춘다고 잔소리할 정신도 없었어. 내가 말했듯이 나도 진짜 너무 바빠서 머리를 기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라나게 내버려두게 된 거야. 작년에 학교에서 겪었던 일이 이상한 일들의 시작이었어. 난 다른 여자애들 2명이랑 같이 살았는데 내가 자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한 나날들이었어. 난 그냥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잘 못 자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 진짜 생생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깬 후로는 잠을 못 잤어. 악몽을 꾼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던 게 난 어릴 때부터 꿈은 잘 안 꾸고 엄청 깊게 잤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꾸게 된 악몽들은 전부 똑같은 내용이었어. 낡은 나무 오두막에 침대가 3개 있는데 각 침대마다 여자가 1명씩 자고 있었어. 1명은 머리가 침대 밑으로 늘어질 정도로 길었고 다른 2명은 머리를 묶고 자고 있었어. 꿈에서 난 머리가 긴 여자한테 걸어가서 걔가 자는 동안 머리를 따아줘. 내가 걔 머리를 닦는 동안 등 뒤에서는 허밍하는 소리가 들려와.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방 구석에서 엄청 끔찍하게 생긴 얼굴 하나가 날 쳐다보고 있고 난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 거야. 그 얼굴은 늙은 것 같이 주름도 많고 사악한 눈을 하고 있었어. 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리 지르면서 깨기 전까지 그 얼굴을 보는 시간이 1초도 안 된 것 같단 말이야. 난 학교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악몽은 멈추질 않았어. 룸메이트들은 병원에 가서 약 좀 처방받으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러질 못했어. 실제로 현실에서 허밍 소리를 듣게 됐어.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룸메이트들이 오기 전에 1~2시간은 혼자 공부했거든. 처음으로 허밍 소리를 현실에서 들은 날엔
그냥 누가 밖에서 내가 꿈에서 들은 그 허밍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 엄청 소름 돋았지. 소파에서 일어난 자세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어서 그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린지 찾고 있었어. 한참 듣고 보니까 내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내 룸메이트 캐서린이 들어왔어. 날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 걔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허밍 소리는 멈췄는데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미를 봤다고 말했어. 걔는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지방으로 들어갔지.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하느라 정신없었고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며칠 후에 엄마랑 스카이프로 통화했어. 엄마는 이모가 편찮으신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줬고 머리 자른 거냐고 물어보셨어. 나는 지겹다는 듯이 눈알 좀 굴려주고 전화 끊기 전에 네 했지. 내가 그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전화를 끊고 나서 잠들었는데 이번엔 내가 그 오두막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악몽을 꿔서였어. 꿈속에서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걸 느꼈어.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잠에서 깨고 나서도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다는 거야. 난 분명히 깨 있는데 정신이 말짱한데 누가 진짜 엄청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게 느껴졌단 말이야. 밤에 다른 사람은 전부 자고 있고 너만 끔찍한 악몽에서 깼는데 그 악몽이 여전히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해봐. 한 몇 초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쓰다듬는 걸 멈췄어. 천천히 눈을 뜨니까 내 방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사는 집이 좀 낡아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하면 끼익 하면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걸 보면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거나 나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날 밤 이후로는 항상 불도 켜놓고 자. 엉망이었지. 근데 나는 그런 일을 겪고도 멍청하게 내 머리카락길이랑 연관짓지를 못했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 일을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잊고 싶었던 거야.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어. 내 룸메이트들은 나 무서우라고 그러는 건지 전부 동네 밖으로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친구한테 내가 고향집 가기 전까지 며칠만 같이 지내달라고 했어. 일단 내가 고향집에 갔다가 오면 룸메이트들도 전부 돌아왔을 테니까. 그런데 여전히 허밍 소리는 멈추질 않았어. 심지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들리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친구랑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도 허밍 소리가 들려서 친구한테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면 친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대답했어. 집으로 가는 비행기는 그 주 토요일에 출발하는 거였는데 금요일에 일어난 일 때문에 좀 더 일찍 출발하게 됐어. 수요일 빼고는 똑같은 악몽이 계속됐거든. 수요일엔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어. 목요일에는 친구랑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고 집에는 한 2시 반쯤 들어와서 바로 쓰러졌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오두막 침대에 누워있고 누가 내 머리를 닦고 있는 꿈을 또 꿨어. 똑같이 난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있었고 누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당겨서 따주고 있었어. 물론 허밍 소리까지 내면서.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살짝 실눈을 떠봤어. 내가 본 건 더럽고 주름진 손이 내 머리를 닦고 있던 것뿐이야. 이번에는 깨지도 않고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은 채로 계속 잤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 이상하게 누가 날 건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냥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할 준비를 했는데 거울에서 이상한 걸 봤어. 다른 것보다 내 머리부터 보게 되더라고. 난 내 머리 몇 가닥이 정갈하게 따여 있는 걸 보고 비명을 질렀어. 따인 머리 사이사이에 이상한 깃털이랑 흙먼지도 잔뜩 껴 있었고. 분명히 전날 밤까진 안 그랬어. 술도 안 마셨고 난 계속 머리를 묶고 다녔단 말이야. 똥머리까지 하고 잠들었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내 친구도 나랑 똑같이 집에 오자마자 엎어져서 잤대. 손이 벌벌 떨렸어.
내 친구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어. 바로 공항에 전화해서 더 못 기다린다고 하고 출발하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2시간 후에 출발했지. 2시간 동안 내 머리를 다시 풀고 먼지랑 진흙을 다 씻어냈어. 너무 지쳐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머리를 묶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어. 공항에선 내 여동생이랑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보다 하루 일찍 보게 되니까 너무 신나 보였어. 나는 완전 정신없어서 머리를 묶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지. 몇 년 만에 처음 집에 가는 거였단 말이야. 내가 긴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면서 엄마한테 걸어가니까 엄마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사라졌어. 동생 역시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둘 다 놀란 눈치였어. 좋은 쪽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울면서 손으로 입을 막으니까 조용히 날 불렀어. 나도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힘들었는데 몇 년 만에 날 처음 보는 가족이 별로 기뻐하는 눈치가 아니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한참 가만히 울던 엄마가 처음으로 한 말은 머리 짧게 유지한다고 약속했었잖아 였어. 몇 년 만에 처음 본 딸을 두고 한다는 소리가 저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지. 내 동생은 조용히 엄마의 어깨를 잡고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했어. 그날 이후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밀어붙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악의 선택이었어. 그때는 내가 한 짓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몰랐고 내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도 못했어. 엄마가 이모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고 전화 너머에서 이모도 우는 소리가 들렸어.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아빠랑 이모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이모의 눈은 시뻘겋게 부어 있었지.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모가 달려와서 날 안고 있는 동안에는 아빠는 차주전자만 바라보고 있었어. 난 너무 혼란스러웠어. 다들 이상하게 행동하잖아. 동생은 내 짐을 문 옆에 내려놓고 나보고 좀 앉으라고 했어. 머리 기르니까 정말 예쁘구나. 이모가 차를 홀짝이다가 날 보고 눈을 감으면서 말했어. 동생이랑 엄마는 서로 쳐다보다가 이모를 바라봤지. 이모는 찻잔을 든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가족한테 상냥하게 굴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 그저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다들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지 알고 싶었어. 그때 이모가 눈을 뜨고 나한테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엄마를 쳐다봤어. 너한테 얘기해 줄 게 있어. 우리는 몇 년 동안 너한테 이 사실을 숨겨왔고 이젠 네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미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알 필요가 있어. 난 그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서 이모를 쳐다봤지. 작은 이모 미아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 이모가 작은 이모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도 이상했어. 이모랑 엄마는 돌아가신 작은 이모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엄마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원치 않았는데 네 안전을 생각한다면 네가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동생은 이모가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줬어. 옛날에 아버지랑 우리 네 자매가 농장에서 살고 있을 때 큰이모 줄리아는 다 큰 맏언니였기 때문에 혼자 따로 잤고 네 엄마랑 나랑 미아는 같은 방에서 잤어. 아버지가 딸을 넷이나 키우니까 다들 놀랐지. 아버지 쪽에서 딸이 나온 건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었거든. 우린 모두 어렸어. 그 중에서도 미아는 제일 말을 안 듣기로는 첫째 가는이었지.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걔는 7살쯤이었어. 걔는 짜증이 난 채로 밤중에 일어나서 우리한테 자기 좀 그만 건드리라고 말하곤 했어. 처음에 네 엄마랑 나는 미아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한밤중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점점 잦았던 거야. 나는 몇 번 밤을 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했지만
아버지 농장 일을 도와드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일찍 잠들어 버렸어. 어느 날 밤에 난 자다가 문득 속삭이는 소리가 미아의 침대 쪽에서 들려서 깼어. 속삭이는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됐어. 걔 침대는 가운데였어. 내가 걔 왼쪽이고 네 엄마가 걔 오른쪽이었지. 그 속삭임은 점점 허밍 소리로 변해갔어. 난 미아 쪽으로 돌아눕고 천천히 눈을 떠봤어. 미아도 눈을 크게 뜨고 힘없이 날 쳐다보면서 옆으로 누워 있었어. 자세히 보니까 걔 뒤에 뭔가가 있었어. 지금까지도 잊고 싶은 그 무언가가. 사람 형체는 아니었어. 그렇게 어두웠는데 신기하게도 그를 볼 수 있었지. 아무튼 그게 뭐였던지 간에 그건 미아 쪽으로 허리를 굽히고 걔 머리카락을 닦고 있었어. 몸집은 거대하고 지저분했어. 피부는 주름이 잔뜩 져서 늙어 보였고 머리 부분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 있었어. 크고 새까만 눈을 하고 더럽고 긴 손톱을 가졌었지. 그건 거기에 서서 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따내려갔어. 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눈물을 삼키다가 결국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어. 그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눈을 한 번 깜빡이니까 그 자리에 없더라. 미아는 조용히 있으려고 눈을 꼭 감고 있었어. 그때 내 침대발 밑에서 까드득 소리가 났고 차가운 두 손이 내 발을 건드렸어. 내 발목을 붙잡는 손가락이랑 피부를 파고드는 손톱을 느낄 수 있었어. 날 엄청 세게 잡아당겨서 하마터면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지. 그때 미아가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배가 튀어나오도록 소리를 질러댔어. 어머니랑 아버지가 달라오셨을 때 이미 그건 사라져 있었지.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신을 믿고 계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금방 알아내셨고 더는 이대로 못 지낸다고 뭔가를 결심하셨어. 그분들은 우리를 영능력자에게 데려갔고 그 영능력자는 우리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어. 그는 지독한 집착을 하고 있는 무언가가 몇십 년간 아버지 쪽 핏줄에 붙어 내려왔다고 했어. 그 영능력자의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가문을 몇십 년 전에 도와준 적이 있다고 했지. 왜 밤중에 미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거냐고 물으니 그는 머리카락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했어. 미아에게 붙은 그 생물은 개의 긴 머리카락에 엄청나게 집착했고 끌리는 것이랬지. 그는 우리 부모님께 그의 집에서 미아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작은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날이 되자 그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 존재를 쫓아내기 위해 머리를 항상 짧게 자르라고 당부했어. 그가 미아의 머리를 자르니까 벽이 흔들리면서 벽이 붙어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렸지만 그는 아랑곳 않고 계속 그 머리카락을 잘랐어. 의식이 끝나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그 생물은 절대 자신이 선택한 존재, 즉 미아가 다시는 머리를 기르지 않고 죽거나 그 존재의 연장, 즉 그 딸이 절대 긴 머리를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죽기 전까지 진짜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라고 신신당부했어. 그 존재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그 생물이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지. 그것이 선택한 자의 자손이 그의 존재조차 모른다면 그는 더 이상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마침내 잊혀질 수 있다고 했어. 미아는 죽을 때까지 아이도 가지지 않고 머리도 기르지 않거나 딸을 가지면 절대 그 존재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머리도 기르지 못하게 해야 했어. 하지만 그 딸이 머리를 기른다면 그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차지한다는 거야. 그녀의 머리를 자르는 의식은 그녀가 진심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고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였고,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그녀를 쫓아오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만 했어. 영능력자는 네 엄마와 나한테도 머리를 짧게 유지해야 우리에게도 그것이 들러붙지 않을 거라고 했어. 미아는 우리가 이사한 이후로 전이랑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지. 난 이모가 말하는 걸 듣고 미아 이모도 몇 년 동안 내가 겪은 일과 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서 서 있었어. 그리고 난
이모에게 계속 질문했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왜 내 동생이랑 이모네 딸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나만 그 사실을 몰랐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나한테 경고조차 안 해줬냐고. 왜 우리 모두 똑같은 위험에 처했는데 나만 빼고 쟤네한테만 말해줬어? 그때 동생이 입을 열었어. 엄마는 울기 시작했고. 우리한테는 얘기해도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언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동생이 얘기하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시간도 없이 난 아빠를 보고 직접적으로 물었어. 아빠? 설마 내가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고향집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아빠가 날 보면서 말했어. 아가, 미아가 네 엄마야. 여기서 진통을 겪다가 너를 낳고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널 우리 딸로 키우기로 한 거야. 근데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다시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 네가 그냥 우리 말을 잘 듣고 자랐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순간 속에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난 설명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어. 그 순간 갑자기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벽에 걸린 그림들이 떨어지고 가구 위에 물건들도 떨어지기 시작했지. 집 안의 모든 전구가 켜지더니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어. 다들 서로 부둥켜 안고 핸드폰을 꺼내서 어둠 속을 비췄어. 그리고 난 느낄 수 있었어. 그걸. 허밍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우린 어둠 속에서 그렇게 서 있었어. 이모는 내 옆에 서서 벌벌 떨었어. 내 동생은 엄마를 꼭 붙잡았지. 허밍 소리는 부엌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점점 거실로 다가오고 있었어. 아빠는 핸드폰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거실을 밝혔어. 허밍 소리가 더 가까워졌고 난 갑자기 그걸 느꼈어. 차가운 손 하나가 내 팔을 타고 천천히 목으로 올라오는 걸 말이야. 그리고 내 머리를 움켜쥐고 날 가족에게서 떨어뜨렸어. 집안의 반대편으로 날 끌고 간 거야. 우리 가족의 비명소리는 옆집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다행히 옆집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려고 달려오고 있었지.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존재는 날 들어올렸어. 아빠의 핸드폰이 내 얼굴에 비추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바라보게 말이야. 그것은 손에 내 머리를 둘둘 말고 자기 몸에 가까이 날 끌어당겼어. 그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깊은 목소리가 내 귀에 대고 미야 하고 속삭였어. 그러고 나서 그건 날 내 가족한테 집어던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옆집 사람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것만 봤지. 그날 밤에 우리 가족은 의식을 치르고 내 머리를 잘랐어. 그 후로 이제 나도 밤에 잘 잘 수 있게 됐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어. 이제 날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거야. 내 머리를 절대 다시 길게 기르지 않는 거 말이야. 나도 이제 내가 그것에게 선택당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절대 자식을 가지지 않을 거고 이 굴레를 다시 시작하게 내버려두지 않겠어. 그치만 나중에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겠지. 그 존재가 붙잡고 다가올 혈연 관계가 전혀 있지 않으니까. 이 일을 전부 끝내버릴 수도 있고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말겠어. 아름다움은 숨어서 지켜보는 자의 눈 속에 있고 날 지켜보는 자는 나와 함께 죽을 거야.